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6월 17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드디어 10만원을 깼습니다. 네, 물론 종가는 10만원으로 마감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장중에 10만원을 깬 이상 더 이상 10만원 언더는 이렇게 어렵게 아니면은 굳건한 그런 방어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또 잠깐 안 좋아지면 다시 한 8만 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음봉은 길고 양봉은 짧았습니다. 네, 약한 종목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만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시면은 전일의 시가가 10만 7천 원, 전일의 종가가 10만 3천 원, 전일의 종가보다는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녹십자 한번 볼까요? 녹십자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녹십자도 결국에 어쨌든 이 양봉이라는 두께가 자체가 좀 두꺼웠는데요. 물론 녹십자는 전일 종가보다 더 밑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SK케미칼도 전혀 어떤 그런 반등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10만원으로 딱 마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옆으로 기다가 가장 많이 올라가 봐야 한 10만 4천원 정도, 10만 3천원, 4천원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으로도 가장 큰 고점이 13만원 밖에 될 수가 없어요. 네, 이때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상승할 수 없고 다시 때려 맞는 그런 상황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거의 17%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과거에도 그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보게 되시면 11%, 종가 11%, 17%, 4%, 13%, 그다음에 11%. 지금 보게 되면은 이때 수준은 거의 이 상장 이후 이때도 사실 16.45%거든요. 이 봉이 제일 길어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16.4%인데 이때 하라만 1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심지어 이때는 상승도 했는데요. 이때는 애초에 상승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상장 후 주봉 기준 최고의 어떤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거래량도 최근 거의 한 4개월 만에 최고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던질 사람들은 다 던졌다. 많은 주체들이 던졌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매매를 하는 주체들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도를 했고 이번 주 내내 보게 되시면은 개인이 거의 개인도 매도하고 개인도 매수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매수하고 연기금이 다 던졌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네, 연기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1년 초에는 본인들의 어떤 수익을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시장의 어떤 흐름과 관계없이 매도 물량을 던지다 보니까 외부에서 언론에서 이제 질타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숨기고자 이번에는 지금 아주 어떻게 보면 야비한 거죠. 야비하게 시장이 하락할 때 던져버리고 반등할 때 던져버리고 아니면 야금야금 던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을 할 때 다 이거는 반등하기 전에 이미 하락할 때 다 던졌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추정 평균가가 10만원이 안 돼요. 결국에 지금 이 외국인은 고점에서 샀다라는 거고 왜냐면 순매수기 때문에 근데 연기금은 99,991원에 이렇게 다 던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가에 다 던졌고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연기금은 현재 오늘까지 누적으로 현재 6.55% 정도 보유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1월부터 이 기준은 추정치고요. 다트 상으로 작년 12월 31일 기준 8.03%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키움증권의 매매 동향으로 보인 결과 25만 9,992주 볼까요? 네, 25만 9,992주를 매도했기 때문에 현재 보유량은 6.55%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연기금이 10%를 보유하고 SK바이오사에서 상장한 다음에 매도 폭탄으로 4.57%까지 비중을 낮췄는데요. 사실 그 수준까지 그 비중까지 낮춘다라고 봤을 때 현재 앞으로 매도 물량은 한 35만 주.
그러니까 지금 올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던진 물량만큼을 더 던져야 된다. 그럼 올해 우리가 SK케미칼의 주가가 1월 1일에 얼마였냐 보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에 15만 원이었습니다. 14만 8천 원. 네, 한 20% 이상 빠졌죠. 14만 8천 원이니까 네, 35% 30%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30% 정도 빠졌고 30% 빠졌기 때문에 뭐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 봐더라도 한 8만 원까지는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꾸준하게 빠진다라고 하면 8만 원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그냥 피를 말리도록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이 매도하는 물량들을 누군가가 아주 이렇게 딱 틀을 잡고 매수하는 주체가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이런 매도 물량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배당 실시한 부분, 물론 약속은 지킨 것은 맞으나 이게 이제 SK케미칼이 30% 별도 당기순이익 30%를 배당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재무 한번 볼까요? 분기별로 보면 지금 올해 22년 1분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약 457억 원입니다. 457억 원이고요. 뭐 비슷하다고 본다라고 하면 뭐 한 900억 정도 되겠죠. 30%면은 270억이고요. 이거를 이 숫자를 이 발행량으로 나눈다고 하면 153원이 되네요, 주당.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이게 별도인지 아니면 연결 영업이익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1분기, 2분기 번 거 그냥 6월달에 나눠주는 겁니다. 예. 뭐 반기 그 배당 받았다고 해서 지금 주주분들 손실된 부분 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0분의 1 정도 메꿀 수 있을까요? 1% 정도? 네. 배당만큼 그리고 어차피 또 빠질 겁니다. 배당을 한다는 건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익이 빠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시장에서 반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배당 안 받고 그냥 주가 오르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 배당 받을 거였으면 우리가 왜 주식을 합니까? 그냥 예금을 하죠. 그래서 배당 받은 것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어떤 그 뭐 애정을 갖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좀 생각은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물려도 배당하는 종목에 물리면 그래도 배당이라도 받죠. 뭐 아예 뭐 적자 기업에 물려버리면 그것도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배당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배당을 줬다고 해서 이 기업의 어떤 뭐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뭐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대차장고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오늘 공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15%. 그래서 공매도 평균가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뭐 공매도를 많이 친 거 치고는 평균가가 많이 낮은데 뭐 어쨌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잔고 물량들이 좀 많아요. 공매도 잔고가 결국에는 커버링이 나와줘야 매매 동향도 좀 건전해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번 오랜만에 SK케미칼 사이트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SK케미칼이 뭐 기업의 어떤 시가총액 치고는 좀 어떤 사이트를 좀 잘 많이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뭐 왜냐면은 IR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뭐 잘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5월 이후에는 뭐 전혀 없고, 뭐 5월 31일에 이게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거 뭐 코플레스터 사업 부문 5개 부문 영업 영상이 알려지지 않은 해자인데, 해자가 왜 I일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게 결국에 이 애널리스트가 정유화학 커버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유화학 쪽에서 포커스 맞춘 것 같고요. 뭐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코플레스터 성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코플레스터가 증설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코플레스터 때문에 우리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목표 주가 16만 5천 원 날렸는데요. 일단은 뭐 5월 31일에 이런 내용들 한번 제가 한번 달려갖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습니다.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선도업체. 사실 이거 하나투자증권 관련된 내용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 항목으로 사실은 좀 반응, 이때 시가총액이 3.7조였어요. 참 안타깝죠. 지금 거의 1조 반토막 났죠. 여기서 반토막이 났는데요. 사실은 요 부분, 요 친환경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라는 요런 섹터가 조금 생겨줘야 되고요. 요런 게 좀 생기려면은 아무래도 어떤 시장이 좀 돌아와야 될 것 같고, 사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꾸준히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